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K리그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람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9월 4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김천상무 대 서울이랜드 경기입니다. 먼저 김천상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전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따냈습니다. 후반 막바지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피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공세를 지속하며 극장 동점골을 따냈습니다. 시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는 빈도가 잦습니다. 리그 7경기 4승 3무로 흐름이 좋습니다.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홍진이 경고 누적으로, 허용준이 퇴장 징계로, 조규성이 대표팀 차출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공격진 뎁스가 상당하게 활용할 만한 대체 자원이 많습니다. 오연규와 선발과 교체를 가리지 않고 제모를 다하고 지원학을 제로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선 라인과 측면 조합의 활용마저 꾸준하게 파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득점 생산은 무리한 과제가 아닙니다. 허나 수비 공백이 더 큽니다. 구성윤과 박질수, 정승현이 대표팀에 차출돼 이번 라운드 결정합니다. 김태환 감독도 이에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세 선수는 제 위치서 중심축을 잡는 선수들이라 후방 조직력이 자칫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실점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서울이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경남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앞선 전남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승점을 따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리그 6경기 연속 무승으로 여전히 부진이 이어집니다. 승리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수비 불안이 큽니다. 시즌 초반 단단한 후방 라인을 형성하며 끈적한 경기 운영을 가져왔으나 이전 무승 기간 고압 10실점을 내줄 정도로 저항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후반 중 후반 실점을 대거내줍니다. 여기에 이인재까지 부상이 길어지며 선택의 폭을 제한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노출하며 멀티 실점 이상을 내줄 위기입니다. 허나 공격 저항은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적 시장에서 팀에 합류한 김인성이 레안드로에게 몰린 수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최악의 경기력을 이어가던 베네가스 또한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는 등 공격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1득점 생산까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되네요.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2점을 갖춘 김천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1위 징크스를 끊고 꾸준한 승점 관리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공수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경기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승점 확보에 성공한 서울이 난전을 꾀하지만 수비 붕괴가 서서히 일어나는 중입니다. 득점성과 이상의 이변을 일으키기엔 힘이 붙일 듯합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9시에 시작하는 성남FC 대 대구FC 경기입니다. 먼저 성남FC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맞대결에서 1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21에서 22라운드 연승으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나 했으나 금방 고꾸라졌습니다. 상대보다 전력 열세가 확실하고 분위기마저 좋지 못합니다. 낙승을 기대하긴 힘들 듯합니다. 공격 의존도가 여전히 율리치에게 쏠려 있습니다. 나머지 자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대 선수들이 이제 그를 집중 마킹하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제공권 열세 또한 강하게 압박해 최소화합니다. 많아야 1득점 생산에 그칠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 유독 강합니다. 올 시즌 리그 6승 중 4승을 안방서 따냈습니다. 권경원이 대표팀 차출로 결정하지만 이외 자원들의 버티기 역시 뛰어납니다. 이전 홈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달성한 것이 그 방증입니다. 라인 간격을 촘촘히 가져가 상대 주력 자원들의 전진을 막습니다. 대량 실점을 내줄 위기는 넘겼다 봐도 우왕합니다. 대구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맞대결서 리그 6경기 무승을 끊는 승리를 거뒀는데 아이러니하게 상대가 성남이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자신감을 갖고 나섭니다. 선전 가능성은 높습니다. 실제로 맞대결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전 14경기에서 8승 6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앞선 5경기로 범위를 좁혀도 3승 2무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무려 9득점이나 뽑아냈습니다. 세징야, 에드가 원투 펀치가 화력을 가감없이 뽐내고 이외 자원들도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힘을 보탭니다. 아무리 상대가 수비 라인을 빡빡하게 가져가도 이를 파괴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득점에 그칠 경기는 아닙니다. 허나 원정 분리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전 리그 13경기에서 4승 2무 7패로 패배율이 높습니다.
이는 대량 실점을 내준 것에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올 시즌 홈 경기당 평균 0.9실점을 내준 데 반해 원정에선 그 수치가 1.6점까지 올라갑니다. 홍정훈과 조진우 등이 부상 복귀에 수비진의 이름을 올리지만 아직 퍼포먼스가 100%가 아닌 상태에서 불안이 야기됩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성남이 홈 2점을 앞세워 상대를 올가맬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비진 전력 누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단단함은 선결됐고 안방에서이는 한층 끈끈해집니다. 허나 공격 저항은 포기해야 합니다. 주전 공격수 이외 한 방을 결정지어줄 선수가 없습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연패를 끄는 대구가 다시 한번 호성적을 노립니다. 하지만 원정 분리가 다소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사이드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긴 어렵습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6시에 시작하는 충남 아산 대 FC 안양 경기입니다. 먼저 충남 아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부산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5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9위에서 10위를 경쟁했는데 이전 리그 8경기에서 6승 2패를 거머쥐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흐름 싸움서 상대에 밀리지 않습니다. 선전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공격 성과가 잘 나는 중입니다. 라인을 내려 상대 공세를 무위로 돌리고 측면 자원을 활용해 한방 싸움 접근으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현재 공격진 부상자가 없어 100% 전력 활용이 가능합니다. 1득점 생산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변수는 사령탑 부재입니다. 이전 라운드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상대 벤치를 향해 거친 언행을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벤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를 치르는데 전력의 큰 약점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박동혁 감독은 상대 플레이 패턴을 읽고 즉각적으로 전술을 변화하거나 교체 카드를 던지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에 있어 자원이 분명합니다. 승점 확보에 있어 예상 외로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하기 힘들 듯합니다. FC 안양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안산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연승이 끊겼다는 점은 아쉽지만 리그 5경기 무패로 꾸준한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게 반갑습니다. 전력 싸움에서도 한 수위를 점합니다.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나탄이 대표팀 차출로 결정하지만 부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아코스티 복귀 시점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출전을 속단하지 못하지만 그가 출전한다면 단단한 상대 수비 조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자원인 하남 또한 탄탄한 체격을 앞세워 버티는 플레이를 지속합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에 멀티 득점 생산 이상을 꾀할 만합니다. 수비 역시 탄탄합니다. 닐손 주니어가 여전히 벽을 세워주고 있고 최근엔 포백을 사용하는 빈도를 높이며 3백과 혼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상대 전적에서 절대 우세를 보입니다. 이전 5차례 맞대결에서 4승 1무를 거뒀는데 단 3실점 허용에 그쳤습니다. 상대 부분 전술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하나야 1실점 허용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최근 매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산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수 성과가 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역대 전적을 고려했을 때 상대에 유독 약했습니다. 상대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힘이 붙입니다. 안양이 이를 활용해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립니다. 이번 라운드 결과로 1위 탈환에 성공할 수 있어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입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3시 30분에 시작하는 부산 아이파크 대 대전 시티즌 경기입니다. 먼저 부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아산전에서 2대3로 패하며 리그 3연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최근 리그 9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승점 확보는 다소 난도 높은 과제입니다. 무너지는 수비가 부진의 주요인입니다. 이전 리그 5경기 무승 기간 고합 14실점을 내줬습니다. 멀티 실점 이상 허용이 4경기나 됩니다. 올 시즌 리그 26경기 43실점으로 압도적인 리그 최다 실점 1위 팀입니다. 수비진 기복이 심한 데다 앞선의 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상 복귀한 발렌티노스가 분전하지만 혼자선 힘이 붙입니다. 다양한 위기를 예상합니다. 멀티 실점 이상의 대량 실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심지어 이전 라운드 이후 페레즈 감독은 올 시즌 팀 방향성을 바로 잡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시즌 시작부터 순위 목표를 세운 바 없다고 말한 데 이어 기반을 다지는 한 해로 끌고 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시즌 포기 선언입니다. 물론 연막일 수도 있지만 박정인의 부상이 길어지고 안병준에게만 의존하는 플레이로는 승점을 따낼 수 없습니다. 패배 확률이 높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부천전에서 2대4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리그 6경기 무패, 행진이 깨진 것이 아쉽습니다. 허나 경기 내용 자체가 밀린 것은 아니었고 꾸준한 흐름을 타고 있었기에 빠른 반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라운드 주도권을 빼서 승기를 잡을 예정입니다. 공격 성과가 잘 나는 중입니다. 시즌 중반까지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아요가 2경기 연속골로 부활했고
2선에선 마사가 부상 복귀의 양질의 패스를 1선에 공급합니다. 측면 조합의 기민한 움직임까지 선결됐습니다. 수비 제어가 되지 않는 상대 수비를 공략해 멀티 득점 이상을 뽑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 안정감 또한 상대보다 낮습니다. 이전 라운드 대패가 신경 쓰이지만 이희웅을 축으로 하는 수비 라인의 기량 자체는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3선 라인의 압박적전이 이루어집니다. 만화의 1실점 허용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최근 흐름이 보다 좋은 대전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전 라운드 대패가 신경 쓰이지만 공격력 자체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상대에 비해 수비 대처가 낮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부산은 끝없는 부진으로 저항 의지를 잃었습니다. 득점성과 이상의 실점을 내주며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